빠르게 펼쳐지는 장면들, 익숙한 얼굴들, 무엇보다 내 눈에는 명확한 방향이 보였다. 어두운 길을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잠시나마 그 안엔 밝은 빛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고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내가 봤던 빛은 뿌얘지기 시작했다. 그 끝엔 내가 뭘 보고 있었는지 잊을 만큼 정말 흐릿해졌다. 그들이 도달한 곳은 그림자가 거친 평온이었지만 내가 남은 자리는 여전히 어두웠다. 빛은 아직 오지 않았다. 단지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었다. 4월 30일 기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록의 주제는 바로 마블의 영화 썬더볼츠입니다. 과연 마블은 돌아왔을까요? 썬더볼츠는 망작이었을까요? 명작이었을까요? 네, 이 얘기를 이제 들어갈 건데요. 이 이야기가 시작되면은 영화 썬더볼츠에 대한 저의 굉장히 많은 스포일러가 펼쳐질 거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뒤로 빠꾸 하시면 되고요. 스포일러에 민감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이 기록 누려주시면 되고요. 또 썬더볼츠를 어떻게 보셨든 보신 분들 중 저의 의견에 공감한다 아니면 반대 의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럼 기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거두절미에서 저의 딱 한 줄 평 얘기할게요.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마블은 딱 케바 3 정도의 발걸음에 멈춰 서 있어요. 딱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완전히 졸작은 아니야. 또 평작? 평작일 수도 있는데 평작까지도 아닐 수도 있고 또 평작보다 좋을 수도 있고 굉장히 애매해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블에 대한 애정이 1도 없는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이렇다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돌아오지 못했다. 명작도 아니다. 그렇다고 졸작도 아니다. 딱 이겁니다. 먼저 이 썬더볼츠 아쉬운 점들을 얘기하도록 할게요. 솔직히 아쉬운 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먼저 꾸준히 이 마블 시리즈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먼저 짚어볼게요. 굉장히 불친절한 영화였습니다. 이번 편에도. 근데 이번 편은 불친절하면 더 심각하게 나빠 보일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불친절했어요. 자, 이 영화 딱 포스터부터 그리고 또 딱 영화가 처음 시작되고 이 썬더볼츠의 멤버들이 모일 때부터 루저들이다, 패배자들이다, 부족한 이들이다 이러한 수사가 딱 매번 붙는데 이들이 왜 루저고 왜 실패한 자들이고 왜 패배자들인지 한 줄 설명 띡 그러니까 저처럼 블랙 위도우나 팔콘 앤 윈터 솔저 이러한 시리즈들을 쭉 따라오면서 보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이들에게 왜 그러한 수사가 붙고 이들이 왜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그거를 언급하면서 시작하니까 이거 이렇게 불친절하면 안 될 텐데 라는 느낌이 굉장히 심하게 몰려왔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리즈를 딱 처음으로 마블 시리즈 혹은 뜨문뜨문 마블 시리즈를 봤던 사람들이라면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진입장벽처럼 느껴졌다. 그 다음 아쉬웠던 점을 얘기하자면은 센츄리의 죽음 그리고 보이드의 등장 또 밥의 재등장이에요. 보이드의 등장이 이상했다 어색했다 납득이 안 되는 지점 얘기할게요. 보이드가 등장하려면 센츄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센츄리는 굉장히 전지전능한 존재예요. 신과 가까운 존재고 또 신과 가까운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듯 엄청 괴랄할 능력을 짧게나마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러한 존재가 자기 몸속에 심어져 있는 어떤 장치, 하물며 그 장치가 무엇이냐? 나를 일순간에 죽여버릴 수 있는 장치거든요. 그 장치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게 납득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버튼이 눌려서 그 장치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그 과정을 설명드리자면은 처음에 1트 실패하잖아요. CIA 국장이 몰래 뒤로 숨겨서 누르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 센츄리가 낌새를 느껴서 저지를 해요. 1차 저지 성공하죠. 근데 두 번째 2트는 일반인이 뒤에 와서 버튼을 누르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해요. 그 과정 인간적으로 유추해 보면은 그 여성 비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그 버튼이 있는 곳까지 올 때까지 기어오든 걸어오든 오죠? 소리가 나야 돼요. 근데 인지하지 못했어요. 또 세 번째 과정. 버튼을 누르는 순간의 모습을 보면은 서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오픈돼 있는 지형에서 일직선에서 마주할 수 있는 지점에서 이렇게 서서 버튼을 누르거든요. 줍고 들고 누를 때까지 역시나 소리가 나야 되는데, 하지만 그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자가 전혀 낌새를 못 느꼈다는 것. 그 과정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센트리가 죽었어. 그래? 센트리 죽은 것까지 이해해. 일단은 오케이. 그 과정 조금 이해 안 되는데, 근데 그 센트리가 등장하고 보이드가 등장하고 보이드가 한 번 더 다시 사라지면서 밥이 등장하거든요. 그 밥의 재등장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생각하는 그 센트리, 밥, 보이드 몸속에 심어져 있는 그 장치는 물리적인 폭발을 통해서 뇌 혹은 뭐 몸의 기능을 완전히 멈춰버리는 어떤 기관이 폭발하면서 인간으로서 신체적 역할을 할 수 없게끔 딱 쓰러져 죽어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게 가장 확실하고 단순하고 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방법이라 하면은 보이드가 사라지고 나서 밥이 다시 등장할 수 없거든요. 근데 밥이 다시 재등장을 해요. 뭐지? 그러니까 저거는 내가 생각했던 그 단순한 물리적 폭발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아쉬웠어요. 근데 그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기도 해요. 제가 그냥 그거에 꽂혔기 때문에 아쉬웠던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꽂히는 지점이 있잖아요. 전 그 지점에 꽂혔나 봅니다. 또 그것과 연결돼서 또 아쉬웠던 게 등장하는데, 바로 보이드와의 전투씬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보이드와의 전투씬,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빌런과의 전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김이 팍 셌어요. 저는 굉장히 지루해졌어요. 비록 영화 내에서는 시각적으로 가장 화려하고 감정선으로도 가장 클라이막스에 치닫는 순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순간까지 쭉 지켜본 저로서는 지루함이 극에 달하는 순간, 그 지점이었고, 그 지루했던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결과가 너무 뻔히 보이는 순간이었고, 또 저 전투 보이드와 싸움을 벌이는 그 공간이라는 게 현실 공간이 아니라 보이드의 감정, 내면 안, 제3의 공간에서 벌어지니까 긴장감이 1도 안 돼요. 또 결국에는 저 싸움, 내가 원하는 어떤 물리적인 싸움, 물리적인 타격을 통해서 저 빌런을 꺾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렇다면은 앞전에서 이 마블이 보여줬던 모습을 답습하겠다 라는 예견이 들었거든요. 그 앞전에서 보여줬던 게 뭐냐 하면은 브레뉴에서 레드월크를 뉴 캡틴 아메리카가 절대 전투력을 꺾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대 꺾을 수 없는 적을 꺾는 장치로서 얘기한 게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딸의 얘기를 하면서 헐크의 화를 누그러뜨리면서 제정신으로 돌아오게끔 하면서 적을 꺾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냐? 물리력으로 절대 이길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겨야 해. 그렇다면 이 방법이 좋을 거야. 감정을 건드리자. 이번에도 그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하잖아요. 엘레나가 보이드 혹은 센츄리의 정신을 다시 차리게 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돌아오게 하면서 그 전투를 끝내는데, 그게 너무나 뻔히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막스 전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또 내 예견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렇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전투력이 비슷한 빌런을 상정해 놓고 영화가 전개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투에 뭔가 긴장감이 떨어져요. 오히려 전투력이 더 세니까. 그러니까 전투력이 월등히 뛰어난 빌런과의 싸움에서 타노스만큼의 어떤 긴장감을 주지 못할 거면은 그냥 전투력이 비슷한 빌런을 데려다 놓고 투닥투닥투닥해서 액션씬을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아이언맨 2 처음에 만다린 등장했을 때 저걸 아이언맨이 어떻게 여기 어떻게 이겨 했는데, 걔는 짝퉁이었고 결국 전투력이 비슷한 색다른 빌런이 등장했고, 스파이더맨 2에서 역시 그
마법 쓰는 애, 걔 역시 진짜로 그러한 초월적인 능력이었으면 스파이더맨이 못 이기는데 그건 그냥 시각적 효과였을 뿐이고 기계 장치를 활용하는 빌런이었다라고 하면서 스파이더맨이 맘먹을 수 있는 전투를 통해 이길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식으로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전투력이 비슷한 빌런을 갖다 놓고 싸우면 어떨까? 그럼 오히려 더 긴장감이 들고 오히려 더 전투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겁나 강력한 빌런 갖다 놓고 감정적 내면의 무언가를 끄집어내서 전투를 끝내는 모습보다는, 또 다음 아쉬웠던 점 역시 이 지점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나타샤와 헐크가 생각났어요. 이게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나타샤는 헐크의 어떤 내면의 무언가를 끄집어내서 헐크를 잠재우고 그 안에 있는 마크 버팔로를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보여주기까지 헐크와 나타샤, 블랙 위도우의 서사가 굉장히 차곡차곡 잘 쌓여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샤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이질감이나 개연성이 안 좋다거나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지 않고 쉽게 납득이 됐어요. 하지만 여기서 센트리든 보이드든 걔를 잠재우고 그 내면에 있는 밥을 다시 깨워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엘레나, 그 서사가 굉장히 부실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서사가 쌓이지 않았는데 곧장 그러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뭐지? 그냥 오리지널 어벤져스에 이러한 룰을 가진 두 명의 남자 여자 캐릭터가 있었으니까 그러한 역할을 하는 캐릭터 둘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냥 밥과 엘레나를 던져놓은 느낌. 아무런 서사도 쌓아놓지 않고 곧장 그러한 모습만, 그러한 이미지만 딱 보여주니까 아쉬웠다. 역할로서는 너무나 좋아요. 그러한 룰을 계승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서사가 있고 그러한 룰을 계승하면 어땠을까라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은 그 마지막 보이드와의 전투 씬이 앞에 설명한 것만큼은 지루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쉬운 점을 내리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분명히 좋았던 점도 있는 재밌게 본 영화긴 해요. 쭉 지루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에 재밌던 점을 얘기하자면은 좋았던 점이죠. 제 입장에서는 불친절한 게 오히려 좋았어요. 근데 저라는 사람은 마블의 이 시리즈를 쭉 팔로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행이 빨랐거든요. 얘는 얘야 라고 딱 툭 던져주고, 특히나 처음에 얘네들끼리 서로 죽여라 하면서 따다다닥 싸우는 장면, 그 장면 뭔가 재밌었고 얘네가 이러다가 팀이 되는구나 하는 게 직관적으로 딱 보여져서 좋았고, 얘가 숨겨진 빌런이네 하고 곧장 얘기하는 지점이 좋았어요. 여기서 얘라 하면은 CIA 국장, 얘가 흑막이었네를 굉장히 빠르게 알려주는 그 전개가 좋았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불친절하지만 빠른 전개, 속도감 있는 전개가 마블 시리즈를 쭉 봐온 사람들은 빠르게 그게 몰입할 수 있게끔 도와줬다.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을 얘기하자면은 우리 버키 윈터 솔저의 등장이었습니다. 특히나 윈터 솔저다운 전투씬을 보여줘서 좋았어요. 근데 이 지점도 너무나 아쉽기도 해요. 저러한 윈터 솔저다운 전투씬을 좀 많이 보여주면 안 될까? 특히 딱 이 쇠사슬 쥐익 해가지고 팍 찍어가지고 자동차 쾅 해가지고 팡 되고 딱 하는 그 지점, 이게 윈터 솔저지. 이게 거기서 한 번 나오고 마네. 이러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강력한 빌런을 던져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히어로들의 특색 있는 전투력, 전투 능력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비등비등한 빌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또 아쉬운 점을 얘기했는데, 하지만 버키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또 좋았던 점, 이색 있는 조합이 신선해서 좋았습니다. 저는 마블 팬이지만 시네마틱만 누리는 팬이에요. 마블 코믹스는 전혀 누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이 조합, 썬더볼츠의 조합 굉장히 신선했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름 B급 감성을 가진 어벤져스라고 하는데 그 B급 감성들이 너무나 B급 감성 같지 않아서 좋았어요. 수어사이드 스쿼드랑 비교해서 얘기하자면은 걔네들은 진짜 너무 대놓고 B급이어서
좀 별로였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B라곤 하지만 B풀과 A 사이의 히어로들, B라곤 하지만 B 같지 않은 히어로들의 집합체여서 좋았다. 또 그 하나하나 캐릭터들이 개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특히 그 캡틴 소련 그 캐릭터의 개그적인 면모가 전 너무 좋았어요. 유치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 캐릭터가 던지는 개그 요소들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그냥 개인적으로 웃긴 장면 하나 얘기하자면은 우리 아메리카 아저씨 캡틴 타코, 이제 캡틴 타코 해야겠다. 캡틴 타코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캡틴 소련의 개그 요소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재밌는 개그 포인트들이 제 코드랑 맞아서 좋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브랜뉴 정도의 마블 영화였어요. 평점은 얘기하자면 브랜뉴와 똑같이 7.5점 정도의 영화였습니다. 정말 명작 아니고 망작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블 팬으로서 이제 명작 계열에 올라가는 그러한 작품을 보고 싶은데 이 말이죠. 또 마블의 어떤 팬, 유치한 히어로물을 좋아하는 분들 아니라면은 굳이 극장에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OTT로 보면 평이 더 좋아질 거야. 이게 마블 영화에 대한 평이 나빠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OTT가 아니라 극장에서 봤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돈 주고 봤기 때문에 평이 더 후하지 못할 생각?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돈을 내지 않고 OTT로 봐보라. 그러면 평이 더 좋아질 것 같다. 그렇게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치한 히어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 저같이 마블의 팬들이 아니라면은 OTT로 봐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저의 썬더볼츠에 대한 기록 정말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기록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더불어서 특정 버튼을 눌러서 저의 기록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